안녕하세요. 오민입니다. 저는 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 기반 설치 매체를 이용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동시가 아닌데 그 비동시들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동시 감각에 대한 작품이에요. 이런 비동시적인 동시 감각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작업 과정이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은 듀레이션이 있고 시간 기반 작품이다 보니까 듀레이션이 있고 그 듀레이션을 구상하고 그것에 대한 구성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같은 듀레이션을 이렇게 따라서 반복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질문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공통의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통 감각은 꼭 미술 작가거나 작품을 만들어야지만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이런 단계별로 수행하게 될 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을 경험했던 순간과 뒤에 다시 그 장면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기억에서 느껴지는 그런 차이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한 장면을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것, 시점이 달랐을 때 발생하는 그런 차이점들,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 기시감과 동시감각, 그리고 비동시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작품입니다. 어, 하나의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겹쳐서 동질감과 이질감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를 구성하는 장면을 굉장히 두터운 정보층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일단 무대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은 수행자가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카메라, 그다음에 조명, 그리고 신체, 그리고 벽. 그래서 이 4가지 파트가 9초 단위로 정교하게 안무된 그런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되, 그 총 수행의 길이가 3분이고 3분 안에 정확하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수행이 서로가 큐가 돼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서로서로 확인하면서 굉장히 고도의 각성 상태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함으로써, 즉 시점을 늘림으로써 공간을 늘리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장면을 또 촬영하고 있는 그것들을 어, 다시 촬영하면서 이 정보층을 두껍게 쌓아나가고 그 두터운 지금 여기를 구성하는 거죠. 음, 고전적 관점에서 공연을 생각하면은 일단 무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무대 안에 환영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는 이 환영을 만드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환영을 만들지 않았을 때 그 무대에서의 수행과 무대 밖에서의 수행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가 하면은, 수행이란, 이제까지 그 수행을 준비하는 오랜 기간 동안 생각했고, 대화했고, 연습했던 그런 것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질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행하는 것이란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거나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소리를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저처럼요.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리는 노랫소리는 그 수행자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생각하는 그 장면입니다. 제 작품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이 예민하고 미세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 감각에 대한 역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역치하면은 생각나는 작품이 있는데 크리스 마커의 라제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작품이 스틸 이미지들의 연속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무빙 이미지가 잠깐 살짝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지 않은데 그 장면을 봤을 때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제가 특별히 포착하거나 한다기보다 지금 여기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 다만 그게 역치가 높아진 세상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갑자기 너무 이상한 장면이 기억났는데요. 굉장히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제가 8, 9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세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 꿈에. 첫 번째는 제가 자다가 깼는데 부엌에 제가 모르는 어른들이 잔뜩 있고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음모를 꾸미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 식탁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 가지고 그 떨어진 물체가 도르르르르르르 하면서 제 방 앞으로 굴러오는 장면이 있는데 무엇이 굴러오는지는 생각나지 않아요. 무엇인가가 굴러오고 있는 그 시간이 생각이 나고 세 번째 장면은 거리인데 종말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구원을 외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은데 왜 굳이 진짜 일어나지 않은 이 장면이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왜 8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이런 꿈을 꿨을까? 궁금하네요. 수행이란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한 수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행이란 무엇인가라는 지금 왜 그렇게 궁금한가는 수행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지금 여기가 늘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가 가장 의미 있습니다. 음, 작업을 하거나 제목을 정할 때 관객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것은 관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 관객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너무나도 다른 세계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객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퉁친다는 거는 너무 불가능한 일로 저한테 느껴져요. 그래서 음, 염두하기보다는 이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에 보통 집중을 해서 제목을 만들고 작업을 진행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보일까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관객의 위치에 저를 놓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일단 저는 작품은 감각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감각을 언어라고 한다면은 감각 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떤 지식이라던가 사회 구조, 문화적인 이해에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되는 것들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 작품 안에 담아놓은 감각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긴 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놓쳤고 정말 조금의 정보들만 수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궁금증이 발생하고 질문이 발생하고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바로 굉장히 즐거운 감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과정마다 각 과정이 다 너무 다른 이유로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힘든 과정이 무엇이었냐고 한다면 촬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 과정은 늘 언제나 긴박하고 늘 시간이 부족하고 모든 결정을 미리 내려도 늘 현장에서 내려야 하는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정말 퍼포먼스의 현장 같죠?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결정들을 빠르게 내려야 하니까. 그런데 이번 촬영이 특히 어려웠던 거는 그런 긴박한 상황 안에서 제가 5대의 카메라를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 한 대가 16mm 필름이었어요. 그 필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 긴박하고 짧은 저에게 주어진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축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긴박했고, 5대의 카메라가 계속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말은, 5대의 카메라가 만드는 이미지들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발생해야 되는 일들이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발생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몸으로 익힌 상태에서 그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의 수행이었습니다. 저는 예술은 사유와 감각을 연결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일종의 언어학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언어는 어떤 재료들을 언어 재료로 사용하고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 왔고 또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무엇인가 이런 지점에 관해서 주로 궁금해하고 사유합니다. 네. 저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올해는 물리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감각들 혹은 동시가 아닌데 동시처럼 느껴지는 감각들에 대한 실험을 했다면 내년에는 지금 여기들이 어떻게 흐르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는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대부분 30분이면 어디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